안녕하세요, 아들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8월 7일 업데이트 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업데이트 노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많을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을 보기 어려우신 분은 더보기의 타임라인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망 부활 규칙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사망 페널티의 경우에는 경험치 손실을 동반하고 있고 50레벨을 달성한 시점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는 또 깎이니까 이 부분이 스트레스가 된다. 이제 새로운 유저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단 사망 페널티의 경우에서 그냥 제거하면은 안 죽어도 문제가 없으니까 막 전투를 하게 되면은 계속 투입되게 되면은 좀비 모드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별도의 규칙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일단 이게 잘 된 것 같은 느낌인 것은 기존의 기차원석이나 공성전을 할 게 여러 번 사망하게 되면은 페널티를 받아가지고 이 페널티를 없애기 위해서 마을에 가가지고 페널티를 없애고 다시 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불편함은 없앴고 대신 이제 그런 불편함이 없다 보면 계속 부활해서 오게 되면 이게 한번 어떻게 이겨서 조금 정비를 하려고 해도 계속 숫자로 밀어붙이면은 이 감당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비러시를 막기 위해서 이제 그 일정 시간이 지나야지만 부활되는 그런 페널티를 준다고 합니다. 일단 사망 페널티 같은 경우에 제거를 해서 경험치 손실이나 사망 페널티, 그러니까 그 능력치가 하락되는 그런 것들은 없어졌다고 하고요. 전투 콘텐츠 내 부활 규칙이 변경되었습니다. 분쟁 지역에서만 사망 후유증이 발생을 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미발생된다고 합니다. 사망 후유증은 전투 콘텐츠 내에서 사망 시에 사망 후유증이 적용되어서 10초 동안 대기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바로 부활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10초 후에 부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활 위치나 이런 것들 선택을 할 수 있고, 하지만 이제 사망 후유증이 3번을 넘어서 이제 4번째부터는 심각한 사망 후유증으로 해서 대기 시간이 20초로 증가됩니다. 이때 이제 우리 복구주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복구주화를 통해서 이제 10초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복구주화는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만약에 복구주화가 없다면 이제 솔란트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내 캐릭터에 적용되는 사망 후유증 정보는 효과 상세 정보, 아마 이게 그 버프 디버프 창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망 후유증 치료 같은 경우에는 사망 후유증과 심각한 사망 후유증은 2시간 이후에 자동으로 치유가 된다고 합니다. 단 사망 후유증이 적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죽었을 시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성전에서 내가 이게 효과가 2시간 있었어요. 근데 이제 1시간 반 정도 지나서 필드 던전 이제 밤이 된 거지. 거기에서 또 사망을 하게 되면 이게 다시 2시간으로 연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심각한 사망 후유증 같은 경우에는 치료에 복구 비용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복구 주화와 솔란트 순으로 진행이 된다. 근데 이제 일반 사망 후유증 같은 경우에는 아이나르 신간에게 가면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룬 소켓 초기화 비용 및 용해 시 룬 조각 획득 수량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는 소켓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망치를 만드는데 엄청난 파밍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5층에 주차, 뭐 10층에 주차, 11층 주차, 13층 주차 이러면서 엄청나게 지금 파밍만 하고 있고, 이게 내가 룬을 받기 위해서 파밍하는 게 아니라 망치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룬 소켓 초기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좀 유저 편의성 패치를 해준 것 같습니다. 일단 룬소켓 초기화 비용입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초기화를 하게 되면 9회까지는 기존과 똑같은데 이제 10회 단위로 올라갈 때마다 이게 원래 거의 배수대로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영웅 2단 무기 같은 경우에 처음에 4개였다 8개, 12개, 16개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룬 파밍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망치를 엄청나게 소모해야 되는 거죠. 이게 내가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초기화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실제로 룸 박은 사람보다 이거 망치 만드는데 시간 다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룬 초기화 비용을 몇 회에 상관없이 최초에 정해져 있던 2개, 1개, 4개, 2개 이렇게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파밍 횟수를 좀 획기적이게 줄여들게 돼서 빠르게 룬을 박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룬 용해식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룬 용해시에 획득할 수 있는 룬 조각의 수량이 변경됐다고 합니다. 레벨이 작은 하이룬을 용해시에는 룬 조각 획득 수량을 좀 높이고 상위 레벨 거의 획득 수량을 좀 줄여가지고 이제 낮은 등급에서도 좀 더 망치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의뢰주와 상인에게서 주간 단위로 10개까지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확실히 요즘 TL은 유저 친화적으로 좀 소통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간 미션에서도 룬 망치가 원래 10개까지 보상을 해주는데 15개로 상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표시된 소켓 시스템과 룬 확률 바로가기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일단 소켓 개발 초기화 확률은 공격이 10% 확률이고 방어가 30% 확률, 지원이 60% 확률입니다. 그래서 지원이 많이 나올 겁니다. 초기 할 때마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룬 용해 확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5레벨 그러니까 룬 강화 레벨 5레벨일 경우에는 지금 2266에 25%씩이거든요. 여기 표에도 보면 2266에 25%씩이거든요. 이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직까지 업그레이드는 안 된 것 같거든요. 내일 패치 후에 확인을 하면 이게 바뀌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이제 쭉 내려가면 타입 장착별 스탯 확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 타입에서는 몇 퍼센트 확률로 각각의 이제 장비마다 어떤 것이 되는지 이런 퍼센트들이 나와 있는데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치명타, 강타, 적중, 명중 등 이런 게 지금 다른 장비들 같은 경우에 다 통일이 되었잖아요. 근데 룬에서는 이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맞추려면 아마도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추방 제한 투표 시스템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의 파티에서는 파티장이 추방 권한이 있었잖아요. 근데 파티 매칭 시에는 임의로 파티장이 정해지기 때문에 추방 권한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던전에서 제대로 하지 않는 인원에 대해서 해결책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티를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쫓아낼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방 제한 투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일단 파티 추방 같은 경우에는 파티 매칭의 경우에만 이제 파티장이 파티 추방 제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파티 창 안에서 파티 추방 제한이라고 해서 파티장에게만 이런 권한이 주어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남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이 인원을 쫓아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명함을 클릭을 하면서도 파티를 추방하는 것을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악용이 된다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좀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스를 잡고 있는데 갑자기 추방을 한다든지 이제 다 잡아가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스방에서는 추방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 추방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모두 보스를 다 잡은 뒤에는 추방을 못 한다든지 그리고 사냥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전투 중에는 추방을 못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만 보스를 거의 다 잡아갈 때 추방하는 그런 악용하는 그런 나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보완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플레이 경험 개선을 위한 일부 콘텐츠를 조정했습니다. 저도 라이브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핏빛이 제일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아마 파악을 했는데 그렇게 실제 데이터에 나왔다고 하네요. 오히려 업데이트 전에는 비명의 고문실보다 높았던 핏빛 분노에선 클리어율이 업데이트 이후에 오히려 비명의 고문실 대비해서 하락해서 지금 30%에도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완화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그 핏빛 분노의 선부터 먼저 보면 핏빛 중간에 주시받은 인원이 몬스터의 빨간색을 찾아가지고 치게 되면 잡을 수 있는데 잘못 치거나 범위 공격으로 다른 놈이 먼저 죽게 되면 전멸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멸기가 아닌 데미지 하향을 통해서 전멸하지 않도록 수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부활 장소랑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한참 뛰어야 했었는데 이제 드디어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이탄이 결박이 끊어질 때 이제 망치질할 때 이제 장판이 깔리고 그걸 피해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결박이 끊어질 때 스턴 시간이 좀 길었는데 그 부분을 좀 하향시켜 가지고 생존율을 좀 더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광기의 원인 찾기 요 부분에서 좀 버그가 있었잖아요. 빨간색으로 된 애 제대로 죽여도 전멸이 됐었어요. 그리고 다시 가서 또 빨간색 제대로 된 거 죽여도 또 전멸이 되고 한 번 그렇게 버그가 걸리면 마지막 것과 한 마리 남았을 때 잡았을 때도 전멸되는 그런 버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해결됐는지 그거를 왜 아직 안 알려주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이거를 아예 모르는 건가요? 이 부분도 해결이 돼야 되는데 말이죠. 그 다음에 공허의 황무지 부분입니다. 공허의 황무지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너무 쉬워졌나 봐요. 그래서 스택이 쌓이는 시간을 조금 더 빠르게 바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살자의 경우에는 뉴비분들이 보스를 구석으로 몰아버려가지고 행위 보호막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나 봐요. 보통 우리가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돌진을 가운데 쪽으로 유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적용 범위를 늘려준 것 같습니다. 중간 보스의 오크 어둠술 장로가 죽을 때 같이 막 폭사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죽어서 다시 오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좀 해제가 되도록 수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협력도전 도전 차원지 부분에서 학살자의 협곡에 이제 생명력, 폭발 큰 분량의 생명력을 13단계부터는 대폭 하향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도전 차원진 같은 경우에는 13단계 이상부터는 별도의 기믹이 변하는 게 아니라 생명력이나 이런 것들, 공격력 이런 것들만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폭발 큰 분량의 생명력이 너무 늘어나게 되면 이거를 처치할 수가 없어가지고 전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난이도가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13단계부터의 큰 분량의 생명력을 좀 하향을 시켜가지고 크게 하향을 시켜서 깰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들이 좀 있잖아요. 뭐 이제 13단계에서 기믹이 끝나고 그다음부터 생명력만 늘어나냐. 막 이런 부분이 좀 이슈가 있는데 저번에 설명을 할 때 톨랜드 이후에는 뭐 이제 생명력이나 이런 단순한 기믹이 바뀌는 그리고 보스의 기믹만 바뀌는 이런 게 아니라 보스까지 가는 경로도 바뀐다든지 그래서 지금의 이성 차원진과는 좀 많이 다를 거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이해해주고 새로 나온 거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낚시 부분입니다. 낚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향 조작을 빠르게 해가지고 연타할 때 스태미나가 바로바로 회복돼가지고 쉽게 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신 이제 낚시 연출 요소들, 찌와 물고기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마지막 거는 낚싯대의 레벨이 상승해도 영향이 없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좋은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이제 반영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설명해 들었을 때 낚싯대뿐만 아니라 먹이 있잖아요. 얘를 뭘 끼우느냐에 따라서 잡을 수 있는 고기가 더 좋아지고 이렇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렁이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전혀 그런 효과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반영이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다음은 특성 관련 비용 및 UI를 조정했습니다. 특성 관련 비용이 기존에는 대상 등급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영웅 2단을 특성을 강화를 하면 재료가 뭔지에 상관없이 같은 비용 15만이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영웅 1단을 할 경우에는 어떤 걸 하든 간에 7만 5천 원이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재료 등급에 따라서도 비용이 다르게 해서 낮은 재료를 사용할 때 가격을 대폭 줄여줬습니다. 그래서 솔란트가 팍팍 줄어들어서 일부나마 좀 절약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성 UI 부분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특성 및 공명 전환의 확률이 표시되도록 개선이 된 거죠. 기존에는 이게 확률이 안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좀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적용 중인 게 뭐고 나올 거는 몇 퍼센트 확률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공명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적용받고 있는 거는 이거고 나머지로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알 수 있어서 기대값 내가 뭘 받을 수 있구나 이거를 미리 알 수 있는 거죠. 다음은 시스템 및 UI 편의성이 개선되었습니다. 가방에 가득 차 있을 때는 용해나 물질 변환이 안 되기 때문에
100개가 넘을 때는 막 삭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잘 된 개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환영하고요. 그동안 이제 개선이 되면서 필드 던전이나 룬작 이런 것 때문에 아이템들이 엄청나게 쏟아지잖아요. 근데 이 쏟아지는 아이템 때문에 기분은 좋은데 가방이 너무 빨리 차니까 거기에다 꽉 차가지고 오버가 됐을 때는 물질 변환도 안 돼. 그래서 계속 삭제를 했어야 됐잖아요. 이제 임시 보관함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100개가 넘지 않는다면 물질 변환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것 외에도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제안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가방이 300칸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솔란트로 확장할 수 있었던 것도 150칸이었으면 200칸으로 늘어나야 되죠. 150칸은 그대로고 300칸까지 나머지 150칸을 루센트로 확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 부분도 200캔까지는 솔란트로 해주고 그 이후부터 루센트로 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길드 분배 부분도 개선이 됐네요. 그동안은 이게 정말 불편했거든요. 저도 길드장의 입장에서 분배를 누구한테 어떻게 해줬는지 이게 쉽게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톡에다가 적어 놓고 그 다음 주에 지난주에는 누가 분배를 받았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말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들어가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바뀌어져서 이 부분은 진짜 진지게 고쳐져야 됐지만 이제라도 고쳐져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스킬 특화 부분이 좀 수정이 됐습니다. 스킬 특화 시에 스킬 아이콘을 클릭 시에도 리스트가 선택되도록 개선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폭염의 파장이 선택이 돼 있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 아이콘을 눌려서 사슬의 내전을 탁 클릭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사슬의 내전에 대한 내용만 나오고 안 넘어가는 거예요. 요 빈칸을 클릭해야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아니면 요 아이콘을 클릭하든지.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스킬 아이콘을 클릭을 해도 넘어가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스킬 창 및 스킬 특화 창에서 킥슬롯 세트에 등록된 스킬의 표시를 개선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요 밑에다가 선택한 스킬들 있잖아요. 이게 위에 스킬을 자세히 보시면 요렇게 칸이 이렇게 별도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내가 선택을 해서 내렸다는 뜻이거든요. 요렇게 칸이 있는 거.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 보이지 그냥 대충 보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인성이 너무 안 좋았었죠. 그리고 이제 스킬 특화 창에 가도 여기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또 표시가 돼 있어요. 요건 선택 안 한 건 안 한 거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잘 안 보여. 내가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 보려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요 밑에 내용 보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내리다 보면 중복입니다. 이렇게 뜨기도 하고 미리 내려놨는데 내가 잘 몰라서 다시 한번 내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개선돼서 좀 확실하게 표시가 나게 개선된다고 하니까 이건 업데이트 되고 나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킬 특화 마지막에 리스트에서 특화 마우스 호버 시 툴팁 하단부에 소모 반환 포인트와 스킬 활성화 비활성화 가이드가 표시되도록 개선됐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마 이건 것 같아요. 이렇게 마우스를 오버하면 사용 관계다 이렇게 설명은 나오는데 얘가 몇 포인트가 들어간다 이런 부분이 좀 설명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표시된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소 부분입니다. 이게 탐색 조건을 할 때 내가 영웅 1단을 조회를 하려고 해도 영웅으로밖에 이 세분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필터링하면 영웅 2단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영웅 1단은 그 밑에 나와서 스크롤을 한참 아래로 내렸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영웅 1, 2단이 구분이 되니까 좀 편하게 조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험 코덱스 부분에서 2막에 이제 서로를 위한 모임, 이 부록을 완료하지 않더라도 이제 마을 길드 상인 슬레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기존에 이제 길드에 가입했더라도 이걸 부록을 해결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한 것 같습니다. 일부 스킬 효과 오류가 수정되었습니다. 장검의 제기의 일격 같은 경우에는 스태미너 회복 시에 회복량이 표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개선됐다고 하고요. 단검 부분에는 칼날 막기, 은신의 망토, 환영의 연막 이렇게 수정이 되었는데 칼날 막기 같은 경우에는 방어 시에 추가 스태미너가 소모가 돼야 되는데 이게 소모가 안 돼서 더 많이 페링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였고요.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좋은 방향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석궁 부분에는 대자연의 시 부분에 플로터가 겹치는 문제. 이거는 뭐 데미지하고는 상관없고 이제 표시 부분이니까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서리사리 보스에게 적용되는 이제
이속 감소 효과가 적용되는 거잖아요. 원래 보스한테는 적용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버그가 수정된 것 같고, 대신 네온 폭래 효과가 제대로 적용 안 되던 것이 개선이 되어서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양성건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스킬 오류를 개선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헌신의 혈계와 승천배기가 재사용 시간이 공유가 되면 안 되는데 공유가 되고 있었던 문제가 있었나 봐요. 지팡이 부분에서는 고도의 집중에 사용 대상 확장 특화가 있는데 시전 스킬로 변경을 해서 이동 시에 취소가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 대상 확장 같은 경우에는 특화의 시전 시간을 20%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사슬 같은 경우에는 구원의 결계 특화를 선택했을 때 강화 지속 시간이 적용이 안 됐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구원의 결계 같은 경우에는 6초 동안 보호막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강화 지속 시간이 50%라고 하면 이제 9초 동안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던 게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법봉 같은 경우에는 신속한 치유에서 만화 회복 특화가 이제 설명이 기본 피해의 50만큼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다들 50%라는 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표기 문구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비 부분인데 날개바람 4세트 효과가 치명타 15가 있잖아요. 바로 적용되는 게. 이게 캐릭터 정보에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비 착용 시에도 치명타 수치가 바로 반영되도록 이제 개선이 되었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 이게 최대치가 40%로 고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최초의 15%에다가 25m가 떨어지면 25%를 가져와서 최대 40%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한 28m, 30m까지도 간단 말이죠. 장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게 더 뒤로 갔는데도 치명타가 더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지금 계속 들고 있고 여러 명이 이런 말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대로 40% 상한선이 지켜지고 있는지 이 부분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작 부분에서는 이제 카메라 부분이나 이런 부분 조금 조정이 된 것 같고 사거리가 짧은 무기 기준으로 해서 공격거리가 내가 더 큰 거를 스킬을 쓰는데 짧은 기준으로 앞으로 가고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수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가 수정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하이퍼 부스팅 상자의 구성품이 변경되고 용해식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이 하이퍼 부스팅 상자를 처음에 받아보면 아시겠지만 6레벨 고급 무기 선택 상자 2개, 6레벨 고급 방어구 선택 상자 6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하나씩 상의, 신발, 장갑, 투구, 하의, 망토 이렇게 바꿔야 됐거든요. 이게 은근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하나씩 따로 다 받아야 되고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신발을 2개 받았다. 이러면 와, 그 기분 막 상하죠. 근데 이제는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별도로 다 주네요. 예, 30 내외도 보면 이렇게 희귀한 방어구 선택 상자, 장신구 선택 상자 이렇게 나왔었는데 상의, 신발, 장갑, 투구, 하의, 망토 이런 식으로 바로 나오고 그다음에 목걸이, 팔찌, 반지, 허리띠 이런 식으로 바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보시면은 기존에는 3개, 2개 나오고 40렙에 또 3개, 2개, 3개, 3개인가? 이렇게 나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는 30레벨에 그냥 다 고를 수 있도록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편의성이 더 좋아진 것 같네요. 그리고 부스팅 주화 용해식 추가입니다. 이게 부스팅 주화 교환 상점에서 내가 원하는 걸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바꿔야 되는데 잘못 클릭해가지고 바꾸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초반에 그렇게 잘못 구매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깠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잘못했다. 그러면 이걸 까기 전에 이 선택 상자를 용해를 하면 부스팅 주화로 다시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큰 걱정 없이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편의성 개선된 거네요. 다음은 수정 사항입니다. 시스템 오류 부분이 수정되었습니다. 도전 차원진에서 시즌 랭킹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때 타인의 던전별 단계 확인 시에 잘못된 점수가 출력되는데 이게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슬갈고리를 통해서 몬스터의 선타 권한이 획득이 안 됐던 부분이 제대로 반영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리 부분에서도 이제 오류들이 좀 있었는데 이게 창고에 보관한 재료를 사용해서 요리하면 슬롯을 내가 여러 개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하고 싶으면 올려야 되는데 이게 한 개씩밖에 안 되는 이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또 만들어지네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제대로 반영되고 그다음에 오로라 해산물 플래터 요리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특정 대체 재료로 제작 시에는
흰살 모르투스로 제작되는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면서 기존에 잘못 제작되신 분들은 정상적인 결과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길드 스킬의 길드 소환문과 길드 부활석이 지금 소유 길드 문장이 나오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수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템 툴팁 같은 경우에도 탁본집에 보면 탁본집에 등록할 게 없는데 자꾸 아이콘에 빨간 게 찍혀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들어가 보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이 수정됐다고 합니다. 장비 탁본집 등록 가능 시에는 아이콘이 활성화되고 거기에 수량 정보까지 나와서 내가 몇 개를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프로모션 및 이벤트 안내입니다. 폴란드의 비상 패키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변신인데 이게 질주 변신이고 이게 활강 그러니까 나르는 변신 그리고 이게 수영하는 변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29,000원에 3개를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좀 이게 영상으로도 나왔었는데 이쁘게 잘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던 여름 해변 이야기 코스튬이 나온다고 합니다. 수영복하고 그다음에 무기류 요런 게 나오고 수영복을 샀을 때는 주화가 3개 그리고 무기를 샀을 때는 2개가 나오는데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미토이도 있는데 이번 아미토이는 상어 같네요. 보시면은 900루센트에 이제 코스튬을 살 수 있고 코스튬에는 피서 증서가 3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기본이고 장식 숨기기를 통해서 좀 더 요게 레이스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비키니처럼 되고 그 다음에 안이 좀 비치는 이제 NC가 좀 정신 차린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에도 아주 잘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남녀 다 괜찮은 코스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염색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색깔로 바꿀 수 있으니까 각자 개성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많이 수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기가 나왔는데 새로운 무기는 600루센트고 하나에 그리고 무기와 피서증표 2개를 줍니다. 그래서 피서증표 아까 코스튬에서 3개를 줬잖아요. 그래서 코스튬과 무기 2개를 얻어서 총 7개를 하면 아미토이와 모션 여기야까지 다 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모션을 안 받겠다 하시면 아미토이를 얻으려면 무기 2개만 사시거나 아니면 코스튬과 무기 1개를 구매하시면 할 수 있고 하나 남는 거는 이 여행자의 필수품 상자 이걸 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기 외형을 보시면 요즘에 외형들이 참 이쁘게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번 외형도 좀 시원한 컨셉으로 좀 얼음 같은 느낌의 컨셉인데 예전에 나왔던 얼음 컨셉보다 좀 더 이뻐진 것 같아요. 모양들이. 여기도 다 이쁜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번 모양이 시원하고 이쁘게 잘 빠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낚시 이벤트입니다. 솔리시움 월척 특급이라는 낚시 이벤트인데 이번엔 낚시 열심히 해가지고 킴블 및 태벤트 무기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 그리고 여기 내용에는 9월 21일로 잘못 나와 있는데 공지에는 8월 21일까지니까 톨렌트 업데이트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 이벤트 미끼용 떡밥을 이용해서 잡으면은 이 월척 자료가 중간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렁이나 이런 걸로 잡는 게 아니라 미끼용 떡밥 그걸 이용해서 기본 떡밥을 이용해서 잡아야 되고요. 이걸 잡아서 나오면 민물이나 바다 아무 데서나 해도 확률적으로 나오고 이거는 28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나오는 동안은 그동안 나왔던 큰 자루, 작은 자루 이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척 자료를 개봉을 하면 미끼용 생선살, 신선한 식재료, 솔란트가 나옵니다. 기존에 지렁이 외에 다른 뭐 미끼가 있냐? 제가 막 이런 질문도 했었는데 요번에 새로운 미끼가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요거는 아껴놨다가 나중에 쓰시면 될 것 같네요. 지금 떡밥만 가지고 이벤트가 나오기 때문에 얘는 아껴놨다가 다음에 좋은 물고기 잡을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솔란트 같은 경우에는 5만, 10만, 20만, 50만, 100만 이렇게 획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확률에 따라서 얻어지는 건데 기본적으로 특성 개방석 1개가 나오겠죠. 아니면 자연의 옥석 1개가 나올 거고 운에 따라서는 이렇게 아크 무기의 재료들이 나오니까 우리도 이걸 낚아가지고 아크 무기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신선한 재료 같은 경우에는 바베큐 플래터, 카르바 오믈렛, 캐슬러 샐러드 같은 요리를 할 때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명이서 같이 먹는 그런 요리인 것 같은데요. 요거를 했을 때는 요리 성공 시에는 희귀 등급 요리 1개, 요리 대성공 시에는 희귀 등급 요리 2개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벤트 기간 동안 이걸 얻게 되면은 파티원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정찬 요리를 이렇게 얻을 수 있는데, 요게 추가 피해량 15, 명중 60, 치명타 60 해서 6명까지 받을 수 있고, 파티원이 같이 먹거나 파티원이 아니더라도 와서 상호작용해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유저들이 불편한 부분을 긁어주는 편의성 개선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TL부터는 NC가 기존 게임에서와는 달리 소통을 많이 하고 유저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미리 알아서 개선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여 글로벌 서비스에서도 흥하고 지금 잘 되고 있는 하이퍼 부스팅 서버 인원들이 기존 서버로 이전하여 활력을 가져다 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새벽까지 영상을 제작하느라 힘이 들었네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어줍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